안녕하세요, 소랑입니다. 오늘은 무기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사실은 어떤 무기가 좋은지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게 워프레임은 마스터리 랭크 시스템 특성상 어차피 어떤 무기든 한 번씩은 사용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그래야 레벨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 때 아무리 채팅창에 뭐 사람들한테 어떤 무기가 좋아요 해봤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쓰세요 이럴 거예요 아마도. 그래도 초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무기가 뭔지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좀 필수로 만들어야 되는 무기가 뭔지, 또 초보들이 쓰기에 편한 무기가 뭔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좀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워프레임은 굉장히 다양한 무기가 있는데요. 평범한 소총, 저격총부터 뭐 활이나 채찍도 있고 총과 칼이 결합된 건블레이드라는 무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좋은 무기를 뽑으라면은 사실 정말 무한히 많겠지만 지금은 초보들이 만들기 쉽고 구하기 쉽고 무엇보다도 사용하기가 편한 또 모딩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무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워프레임의 무기 체계는 주무기, 보조무기, 근접무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랩 때는 보조무기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아마 처음에 주던 게 권총 아니면은 수리검 종류일 텐데 데미지도 약하고 주무기를 충분해서 아마 거의 안 쓰실 거예요. 그런데 후반이 되면 이 보조무기도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특히 활이나 뭐 유탄 발사기, 저격총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조금 쓰기 힘든 주무기를 들었을 때 보조무기를 조금 더 범용성이 높은 거를 가져간다던가 너무 뭉쳐있는 적을 만나거나 하면 근접 무기로 돌파를 한다던가 이런 무기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무기와는 별개로 워프레임의 어빌리티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워프레임의 어빌리티에 따라서도 잘 어울리는 무기 종류가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추천해드리는 무기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를 최종 목표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초보 때 쓰기 좋은 무기다 뭐 이 정도고, 사실 이 중에 몇 가지는 후반까지 써도 별로 무리가 없지만 좀 더 다양한 무기를 써보시고 취향에 맞는 무기를 써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무기가 가장 좋은 무기거나 뭐 가장 범용성이 높거나 이것만 쓰면 된다 이런 무기들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아시고 그냥 내가 이 무기를 만들면 좋은 무기 만든 거구나 뭐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취향 따라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무기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무기는 핵이라는 산탄총입니다. 제가 되게 오래 썼고 되게 좋아했던 무기인데요. 이 산탄총은 산탄총임에도 불구하고 집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거리에서도 명중률이 정말 대단하고요. 관통 데미지가 높은 편이라서 초반에 많이 만나실 그리미어 몬스터들 상대로 되게 효율이 좋아요. 안 그래도 강력한 무기인 이 핵에 신디케이트 스틸 메리디안의 전용 모드인 스캐터드 저스티스를 장착하면 정말 후반까지 쓸 수 있는 괴물 무기가 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 멀티샷 확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나가는 산탄의 양이 전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태 이상 확률을 높여주는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상태 이상 확률이 100%가 되어 그 많은 산탄 전부가 하나하나 전부가 상태 이상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드 작업을 마친 핵은 정말 클릭만 하면 앞에 있는 적을 쓸어버릴 수 있는 괴물 같은 무기가 됩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장탄수가 4발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무기나 근접무기를 활용하셔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무기는 드레드입니다. 드레드는 높은 치명타 확률과 아주 강한 데미지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적을 일격에 보내버릴 수 있는 활입니다. 드레드는 다른 무기처럼 상점에서 살 수 있는 무기는 아닙니다. 가끔 등장하는 암살자인 스토커를 잡아서 일정 확률로 드랍되는 아이템을 먹어야 만들 수 있는 무기인데요. 스토커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스토커는 초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불이 깜빡이면서 스토커의 무서운 음성과 영상이 나오고 갑자기 자기 앞에 스토커가 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스토커에게 죽게 되면 스토커가 그냥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꼭 스토커의 암살의 대상이 된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암살의 대상이 됐는데 스토커로부터 살아남을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최대한 스토커로부터 멀어지세요. 무조건 점프하고 달려서 멀어지면서 다른 팀원들이 스토커를 잡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스토커를 잡으면 드레드, 디스페어, 헤이트 이 세 가지 아이템 중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디스페어나 헤이트도 초반에 쓰기에 나쁘지 않은 성능의 무기지만 드레드는 후반에도 정말 어떤 미션이든 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활입니다. 활 시위를 당기는 속도도 빠르고 거의 모든 적을 한 방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활은 활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를 끌어당기는 적을 만나거나 혹은 너무 많은 적이 몰렸을 경우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무기나 근접무기, 워프레임 어빌리티를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게다가 드레드는 크리티컬 확률이 정말 너무 높아서 모딩만 제대로 한다면 레드 크리티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티컬 확률이 100%를 넘으면 쏠 때마다 크리티컬이 터질 뿐 아니라 간혹 레드 크리티컬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 레드 크리티컬은 기존의 크리티컬보다도 훨씬 강한 치명타 공격입니다. 드레드가 얼마나 강한지는 대충 아시겠죠? 이제 또 다른 장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드레드는 소음이 조용함 단계인 무기입니다. 즉, 무기를 발포해도 적이 눈치채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첩보 미션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의 보안 카메라를 파괴하거나 적을 아무도 모르게 암살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적을 마구 부시고 다니기보다는 원샷 원킬로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쏴가며 플레이를 하고 싶으신 분이나 첩보 혹은 스텔스 플레이를 즐기시는 분에게는 정말 적합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무기를 소개해드리네요. 톤코어라는 무기입니다. 초보분들이 어떤 무기가 좋아요 하고 물어보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톤코어를 만들으라고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럴만도 한 게 톤코어가 약간 사기성 짙은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폭발성 유탄을 발사하는 유탄 발사기입니다. 그런데 폭발하는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크리티컬 확률이 드레드만큼이나 높아서 레드 크리티컬을 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범위 공격으로 여러 적에게 레드 크리티컬을 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이 무기가 있으면 인페스티드가 적으로 나오는 미션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인페스티드 대부분이 근접 공격을 하는 몬스터들이고 또 때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올 때 톤코어 몇 발을 쏴주면 다 죽어요. 그냥 뭐 할 필요도 없고. 특히나 좁은 길목 혹은 좁은 방 안에서 적을 방어할 때 그냥 마우스 클릭을 하면 정말 쉽게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톤코어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탄창이 두 발밖에 없다는 점과 가까이에서 폭발하면 자기 자신도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또 탄환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너무 먼 적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격을 하지 않았을 경우 탄환이 이리저리 튀어다니면서 원하는 타이밍에 폭발을 안 하거나 아예 폭발을 안 한 채 저 멀리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조 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기는 소닉코어라는 무기입니다. 적을 맞추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적들을 뻥뻥 날려보내는 시원한 무기입니다. 소닉코어의 재밌는 점은 활용법이 많다는 점인데요. 모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폭발의 크기를 키워서 더 많은 적을 날려보낼 수도 있고 그냥 깡디를 올려서 아주 강한 무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애용하는 빌드는 상태 이상 빌드입니다. 상태 이상 확률을 아주 많이 올려서 폭발에 상태 이상이 걸리도록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적들이 한 번에 부식 상태 이상을 받아서 방어력이 깎이거나 바이러스 상태 이상을 받아서 체력이 반으로 깎이거나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무기의 특성상 정확한 조준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적이 있는 부근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장탄수도 굉장히 넉넉해서 딱히 재장전 때문에 위기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무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조준을 안 해도 되고 반동도 없기 때문에 마구 뛰어다니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꼭 폭격기처럼 점프를 하면서 탄환을 뿌리듯이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톤코어와의 공합도 아주 좋아서 톤코어로 쏘기에는 너무 가까이 온 적을 소닉코어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접 무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닉코어 외에는 좋은 보조 무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딱히 뭐 있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일단 가장 좀 대표적인 소닉코어만 소개를 했습니다. 근접 무기들 중에서 정말 강한 데미지를 갖고 있는 근접 무기이고 사거리도 정말 길어서 초보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검류는 갈라틴뿐만 아니라 어떤 중도검이든 조금 공격 속도가 느리다는 생각이 있어서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저도 갈라틴을 처음 얻었을 때는 되게 믹서기 마냥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갈아버릴 수가 있어서 즐겨 썼던 기억이 납니다. 보이시나요? 이 무기가 얼마나 강하고 사거리가 넓은지? 대충 휘두르기만 해도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다만 아셔야 할 거는 제 갈라틴은 모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갈라틴보다는 공격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써보시면 더 느릴 거예요, 아마 공격 속도가. 조작키를 아시겠지만 F키를 꾹 누르면 그냥 살짝 누르면은 주무기 보조무기가 전환이 되고 꾹 누르면은 칼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상태를 소드 언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몇몇 소드 언론 매니아 분들은 근접 무기만 들고 게임을 하기도 하세요. 초보분들 중에 소드 언론을 시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갈라틴을 쓰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다만 초반에는 워프레임 자체가 체력이나 쉴드가 많지가 않아서 조금 소드 언론으로 계속해서 근접전을 유도를 하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컨트롤러 잘 극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무기는 오르도스입니다. 오르도스는 제 생각에 직접 써보시면 가장 만족할 만한 근접 무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사거리가 정말 길어요. 거기에다 리치나 프라임드 리치 같은 사거리 모드까지 끼면 진짜 사거리가 길어서 좀 잡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나다니면서 막 정리가 가능해요. 저는 오르도스를 쓸 때 초보 때는 주로 주무기를 쓰면서 너무 적이 많다 싶으면 오르도스로 그냥 E 몇 번 누르면은 이렇게 몹 다 정리하고 그랬었거든요.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갈라틴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넓은 게 느껴지시나요? 취향에 따라서는 갈라틴이 더 무겁고 강해서 좋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틴은 조금 느리고 답답한 것 같고 오르도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또 장점으로는 주무기를 든 채 근접 공격을 하는 퀵밀리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격총이나 톤코어 같은 걸 들고 있을 때 위기 대처 능력이 상당하고요. 또 퀵밀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근접 무기는 니카나입니다. 일단은 드래곤 니카나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니카나가 세 종류가 있는데 니카나, 드래곤 니카나, 니카나 프라임이 있습니다. 드래곤 니카나는 일반 니카나를 재료로 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드래곤 니카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니카나 프라임은 초보들이 얻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니까, 예, 드래곤 니카나 굉장히 좋은 무기예요. 일단 그 정보 그 함선의 코덱스에 보시면 세린 프라임 그 이미지가 그 니카나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니카나에 빠지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초보들이 제일 갖고 싶다는 워프레임이 일단 애쉬 프라임, 세린 프라임, 그리고 무기는 이 니카나를 갖고 싶다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니카나는 클랜을 가입해야만 만들 수가 있어요. 클랜은 지역 채팅이나 모집 채팅에 이렇게 사람을 좀 찾아보거나 네이버 카페나 DC 갤러리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쉽게도 제 클랜은 인원이 꽉 차서 초대를 못 드려요. 죄송해요. 니카나는 소드 언론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무기예요. 상태 이상도 높고 또 치명타 확률도 높고 그 근접 무기 중에서 일반 공격 그 데미지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공격 속도도 지금 보시다시피 빠르고 사거리도 나쁘지 않고 또 스탠스 콤보를 잘 활용하면은 되게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스탠스를 띄냐에 따라서 휘두르는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블라인드 저스티스라는 스탠스예요. 이 스탠스가 가장 DPS가 높고 가장 콤보가 쉽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외 사람들이 또 쓰는 건 트랭킬 클리브라는 스탠스도 많이들 써요. 그거는 블라인드 저스티스에 비해 사거리가 약간 더 긴데 DPS는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정말 아무도 안 쓰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쓸 일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꼭 추천드리고 싶은 무기는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정말 쓸만한 무기가 많아요. 제가 그냥 추천을 안 드렸을 뿐이지 취향에 따라서 여러가지 무기를 써보세요. 뭐 멋있는 쌍권총류인 뭐 아크 매그너스나 아크 바스토 같은 권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접 무기류에서는 딱 봐도 멋있게 생긴 실바인 이지스라든지 이제 쌍칼, 쌍검 종류 좋아하시면 듀얼 스카너나 나미 스카일라 같은 무기도 있고요. 특이하게도 총과 검이 합쳐진 건블레이드, 이 경우에는 E를 꾹 누르면 총이 발사가 되고 그냥 E를 살짝살짝 누르면 이제 평범한 근접 무기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글레이브 같은 투척형 무기도 있고요. 사거리가 긴 채찍이나 그런 채찍들 중에서도 감전을 일으키는 채찍이라든지 특이한 효과가 있는 채찍들이 있고요. 콴타처럼 탄효율이 좋고 사용하기 정말 쉬운 주무기도 있고 그라카타 같이 되게 전형적인 소총형 주무기도 있고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무기 중에 시바리스라는 주무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운용법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산탄총계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생티 티그리스, 그리고 티그리스 프라임 같은 총도 있고 저격총 같은 경우 백티스, 한 발 한 발이 강력한 백티스나 백티스 프라임, 또 이제 광역 공격이 가능한 란카 같은 저격총이 있고요. 또 활 중에서도 뮤탈리스트 세르노스 같은 거는 활인데 광역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특이하죠. 또 활 종류인데 석궁의 형태를 하고 있는 아티카나 제갈 같은 무기도 있어요. 그리고 톤코어와 소닉코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어라는 말이 들어간 무기들이 대체로 좋은 편이에요. 뭐 소닉 코어, 톤 코어, 감마 코어 이런 것들이요. 헬리오 코어도 괜찮고요. 다만 뉴 코어는 조금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터리 랭크 시스템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다 만드셔야 하니까 그냥 게임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드는 무기, 취향에 맞는 무기부터 한번 써보세요. 그러시면 게임을 좀 더 안 질리고 오래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은 성대 결절이 와서 목소리를 오래내기 힘들어서 영상을 좀 짧게 찍은 감이 있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아니면 게임상에서 저 친구 추가하시고 귓속말 하셔도 돼요. 다음에 봐요. 안녕.